좀 못 들려? 몰라 같은데. 눈이 간밤에 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또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토마토에 참배를 좀 잠깐 하고 왔거든요. 참배를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월남 탐전 용사이시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호국 영령들과 흥국 선열 이분들의 이제 숭고한 정치를 이어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잘 지키겠다고 하겠다고 좀 다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관심 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또 우리 바깥 쪽에 서 계신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을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고 흔쾌히 또 자리를 내주신 우리 박용 시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역시 또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상인 여러분, 또 자영업자 여러분께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분들께는 제가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국회 있을 때나 이렇게 사실 소통이 원활치 않았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는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고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책이나 그런 거 제가 이제 따끔하게 질책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질책받고요. 야단 맞을 일 있으면 야단 맞고 또 제가 이제 보완하고 채울 일 있으면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총선에 출마하기 전에요. 좀 두려움이 앞섰었습니다. 쉽지 않고 엄중한 책임감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냈고요. 절대로 쉽거나 그냥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 경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 혼자 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우리 저 시민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응원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배 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모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순서는 출마 선언문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제가 시작을 할까요? 낭독을 할까요? 하세요.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천 가평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청회입니다. 저는 오늘 21만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과 함께 포천 가평의 새로운 미래와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담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는 포천에서 태어나고 포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포천에서 40여 년간 이발소를 하시면서 어린 학생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이발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월남전 참정 용사이시면서 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셨던 아버지의 큰 뜻을 이어받고 저도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가까이 포천 가평 김영우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오로지 포천 가평을 위해 묵묵하게 지키며 일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김영우 의원이 일군 사업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입니다. 보수 개혁을 통한 정치 세대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는 제가 이어가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 발전은 정체되고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지역이다, 수도권이다 라는 이유로 중첩된 규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내실화하고 접경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접경 지역의 연대를 통해 규제를 풀고 더 큰 차원의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제 저 허청회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은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GTX와 전철 7호선 연결,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통사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중장기 국가도로계획 반영에도 빈틈이 없게 하겠습니다. 학교 건물 하나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복합 공간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와 직업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인재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 개선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한탄강, 산정호수, 아트밸리, 광릉숲을 정비하고 거점화해서 수도권 관광 일거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다가올 적경지역의 가치 상승, 한반도 중심지의 선점을 위해서 포천, 연천, 철원의 정책 연대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피해와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바다는 민심이고 권력은 그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물론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합니다. 항상 권력자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권력은 폭력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촉발된 경제 파탄과 부동산 폭등, 실패한 대북 정책과 불안한 한미 동맹,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급기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등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이러한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이들의 독단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허청회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단을 막겠습니다. 저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와 기득권을 깨고 정치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가까이 보좌관으로서 지역 예산 확보, 규제 개선을 위해 세종시와 과천 정부청사를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포천 가평을 가장 잘 알고 포천 가평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바로 저 허청회입니다.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 이제 저 허청회가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정치 혁신을 위한 길을 새롭게 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이제 저 허청회는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 허청회는 공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보수 통합과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개혁과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 허청회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불법 부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 클린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흠탁 선거, 불법 부정 선거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2년 전 37살의 청년의 꿈은 이제 포천 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꿈꾸며 더 크고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 국민이 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개혁과 보수 통합을 통한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 들고 먼저 질의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네, 먼저 잠깐 할게요. 굿모닝 뉴스 김명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제면에서도 보도하고 12년간 김명희 의원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 김영호 의원의 돈과 살을 다 안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제문에 전부 담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간에 회자되는 얘기들이 이런 해제문에서도 얘기하셨듯이 말 표현이 이제 제가 좀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영호의 아바타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지역에서 얘기하기를 그 김영호 의원이 12년간 초선 대선 승선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정책을 입안해 오면서 결국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실종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와 맞춰서 포천 이 지역의 보수는 분열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김영호 의원의 말씀이 그렇지만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신지 그것이 결국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 김영영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김영호 의원의 보좌관을 오랜 기간 동안 했고 또 그래서 김영호 의원의 아바타라는 그 말씀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셨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정치 생활을 했고 국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문에도 적시했지만 김영우 의원의 공과 사는 제가 당연히 이어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요. 더 발전시킬 부분 발전시키고요. 또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우리 저 시민 여러분하고 기자분들께 말씀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나가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정책 부분이 아까 이제 실종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12년간 저희가 의정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배포를 하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나 민원 해결이나 규제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그 여러 차례 그 보도 자료나 의정 보고서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분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수 분열은 지금 저희가 아마 탈당하고 복당하고 뭐 이런 과정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이 통합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 실험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부분들은 이제 받을 부분들은 받고요.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미래에 관련돼서는 우파 특히 이제 보수 진영들은 통합을 위해서 서로 좀 양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수 통합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도 역시 또 지역에서의 그 보수 통합을 위해서 기존에 저희와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이요. 이분들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또 만나 뵙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들은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좀 하면은 그 부분들은 하나씩 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제가 혼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 어때? 단답으로 다 하고 있죠. 좋습니다. 네, 땡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네, 이명수 기자. 네, 한국뉴스타임 이명수입니다. 네. 그 지금 다른 예비 후보보다 네. 상당히 늦게 지금 등록을 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김영우 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을 바라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후보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뭐 한간에 이제 그런 뭐 걱정과 또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늦게 등록한 거는 사실입니다. 늦게 등록했고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이 좀 길었었습니다. 길었었고 아까 이제 그 출마 선언문 낭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모두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려움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는 저는 참모진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국민이고 또 예비 후보라는 그 신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중한 무게감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잘할 자신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되는가, 또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섰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좀 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포천과 가평을 저 나름대로 또 어떻게 바꾸고 싶은 또 저희 정치적인 소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언제 이제 이번에 한국당 후보로 같이 등록하시고 움직이시고 이제 활동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 빼고 이제 5분이죠. 5분들이 정말 너무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두 분이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또 한 분은 공영회계사,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국제 변호사 하시고요. 또 한 분은 시의원 하시면서 또 이제 도의원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 선출직이나 이런 전문 직종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 한층 경력이 많고 내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제가 또 열심히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늦게 출발해가지고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남은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얼마나 뛰느냐 이거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략공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출마 선언문에도 적시를 했지만 저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이제 깨끗이 승복하고 또 보수 통합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어떤 후보자가 되든 제가 그분이 당선될 수 있게 뭐 작은 일이라도 제가 일할이 되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은 제가 후보자가 뭐라고 제가 확답을 드리거나 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자신 있게 좀 할 생각입니다. 자신 있게 할 것이고 또 경쟁하는 후보자들께는 제가 우리 저 선배님들께는 제가 예의를 잘 차리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포천 메일리스 이은영입니다. 몇 가지만 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출마하면서 이 가평은 제가 잘 모르니까 빼고 포천의 가장 현안이라면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포천의 가장 급한 현안 사항이 어떤 거라고 느끼시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한 가지만 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거 끝나면 제가 또 하나 그럼 또 같이 할까요? 한꺼번에 해주시면 제가 자, 한꺼번에 그러면 그 세대 현안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12년간 그 중단 없는 여기서 보면 보좌관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냐고 했고 1군 사업을 중단 없이 지역 발전을 시켜야되는데 과연 그간의 12년간의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4,300억 그거 빼고 다른 거를 얘기 한 가지 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지도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고 지금 뭐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렇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또 저 이윤영 대표님도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포천 현안 가장 시급한 현안이요. 저는 이 가장 시급한 현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요. 포천 가평의 그동안의 이제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좀 깊었었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또 실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었던 그 석탄 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엊그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대책위쪽 분들이 200일 집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뭐 어떤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하고 제가 동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아니요. 이 정도 됐습니다. 차츰 여쭤볼게요. 네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단 없는 지역 발전, 고속도로 빼고 뭐 말씀하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고속도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구리에서 여기 신곡에서 이제 딱 끝나는 사업이 이게 완결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완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연결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1단계는 안성까지 진행이 되고 2단계는 세종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어떻게 잘 링크를 시킬 것인가, 한강 다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신북에서부터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어떻게 잘 바로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단 없이 이어가야 뭐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천 신북에서 끝난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저 포천 북쪽으로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국가 도로 계획이나 그다음에 또 예타가 좀 안 나오면은 여기 이 자료에도 있지만 적경 지역의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서라도요 정책적인 연대죠.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정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고속도로를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제2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인데요. 이것도 지금 파주에서 양주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23년이면 이제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옥정에서부터 이제 포천까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이미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부터 화덕까지가 이제 인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연결되는 북부 지역은 순환도 고속도로가 이제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저 남쪽으로 둘러서 가는 그 도로가 이제 한 바퀴 삥 돌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가능하면 좀 빨리 한 달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통할 수 있게 제가 이 사업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이거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 없는 발전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또 하나는 이 전철입니다. 이 전철인데요. 전철 우리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진짜 가장 큰 공은 우리 시민들일 겁니다. 우리 시장님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또 대책위에 계신 분들 특히 또 이제 우리 여기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고비마다 참 그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잘 취재를 해주셔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체크해서 이거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좀 반영되어 있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냥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된 거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하고 정부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전에 앞서서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철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잘 시켜야 되는데 한편에서 이제 GTX가 이제 의정부 양주까지 확장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GTX 양주까지 들어오는 거하고요. 7호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요. 이 7호선하고 어떻게 이거를 직접 연결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또 저희뿐만 아니고 양주에 있는 정성 의원님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기 철원 지역도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을 좀 요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확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그 부분은 제가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도 제고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지도는 제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아까 그 남은 5부 분들이 진짜 쟁쟁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아마 조금 약할 겁니다. 그리고 또 늦게 시작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후보 주자이지만 김영우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닦아놓으셨던 그런 기반 제가 잘 이어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20대, 40대의 우리나라의 허리에 해당되시는 세대들이요. 이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좀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시면 지역사회가 바뀌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 예. 예, 우선 예비고 등록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그 지금과 과정 중에 그 속한 가입성소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경선 그 과정을 이제 깨끗이 승복하시려고 했고 그 경선을 하고 만약에 이제 본 선거에 만약에 선수가 돼서 그 출마를 하신다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그 지역 내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 한지는 두 가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봉합하고 공합을 통합하고. 해서 끌고 나가실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석탄발전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석탄발전소는 사업자한테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사업자들이 중공업과 관련돼서 행정소송을 제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자가 중공업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위해서 산자부하고 특히 이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 이거를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영향 검토 내용은 이제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동이 되기 전에 이 정부하고 사업자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대기대출 시설을 정의를 하고 급등을 일어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동을 위해서 과연 이 주변에 있는 대기배출 시설이 정리가 되느냐? 제가 가보니까 아직 정리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동을 하겠다고 중공업가 신청을 했고 그거와 관련돼서 또 포천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에게 지금 소송 제기한 것을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하기 전에 이 소송 제기한 것을 빨리 철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이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 텐데요. 석탄발전소의 문제는 저는 가능하면 연료전환이 답일 것 같습니다. 이 연료전환을 이 포천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료전환하는 비용, 산출과 관련돼서 그 비용이 공개가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시민들에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의회는 좀 보고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하고 사업자가 산출한 비용하고 시에서 산출한 비용하고 사업자가 산출한 비용하고 이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제가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 사업자고 그 비용이 넘기면 그 부분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쪽에서 산출한 결과, 근거, 이쪽에서 산출한 결과, 근거를 서로 교차해서 넘겨줘가지고 서로 쌍방이 검증을 하게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하게끔 하고 서로 이견이 없으면은 놔두고요. 의견이 있는 부분만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일단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이제 포천시하고 사업자도 여기가 아니라 이제 본사에 계신 분이 좀 책임 있게 답변하시는 분이 오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시의회하고 우리 그동안에 이제 석탄발전소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던 대책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크게 협상 테이블을 좀 구성해서 저는 그걸 한 시간씩 좀 조정을 빨리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기도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것도 지금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의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마지막에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 역시 그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무튼 청와대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하고도 같이 제가 논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산자부 쪽도 가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수 통합 공합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 출마 후보 등록하기에 앞서서 박종희 후보님하고 최춘식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차성구 후보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들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무례하지 않게 결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몇 분들하고는 우리가 이제 보수가 이번에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합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좀 합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게 제가 다니면서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캠프 안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캠프에 계신 분들께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고, 엊그제 저희가 당에서 공천 면접 신청을 면접을 봤었었는데요. 그 면접 과정에서도 보수 통합을 위해서 공천에 이렇게 승복을 하고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보님들이 일단 그 공천과 관련된 거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 처음에 이제 답변하신 그 석탄 발전소 예, 예. 관련해서 그 여론 자체가 석탄이었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석탄이 여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초기에 이 석탄으로 시작한 거가 이 지역에서 포천에서 지역에 있는 그 훨씬 더 대비 배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벙커CU나 SRF 이 배출하는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번에 이제 가스로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이 가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이 시에서 봤을 때는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석탄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산자부나 환경부에서도 조건을 내걸고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석탄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게 이어지면서 문제가 이어지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고요. 그 부분은 저는 과거 기간 동안에 명확하게 메시지를 저희도 못 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전환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일부 김정희 네. 경희도 네. 계속 그뭐 질의 중에 왔다 갔다 이제 뭐 김영호 의원 얘기 나오고 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김영호 의원이 잘한 부분하고 잘못한 부분 좀 평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기 분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김영호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가 제일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잘한 부분이요. 저는 일단 김영호 의원이 제일 잘한 부분이 깨끗하고 책임 정치를 하려고 소신껏 정치를 하셨던 부분은 제가 본받고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는 과정도 본인이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흔쾌히 또 불출마 선언을 말씀하셨고 또 보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뭐
제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못한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부분의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 이 참모진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스킨십이 조금 좀 많았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제가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을 너무 뭐 등한시한 거 아니냐 하는 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등한시했다기보다는요, 김영우 의원이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딱 칼자루시 딱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아쉽죠. 저는 조금 좀 가급적이면 아주 정확하고 솔직하게 또 빠르게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하고는 언제라도 이렇게 좀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태형 기자님 답변이 됐을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분도론을 아직 말씀 안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경기분도론이요. 경기분도론은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경기 북부 지역이 지금 이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양주나 구리 남양주, 그다음에 저쪽 파주, 고양, 양주, 우저부 계속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경기분도를 그 지방선거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경기분도와 관련돼서는 광역지자체장이 결심이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조금 좀 결심을 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경기분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경기분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기회가 잘 좋아서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서 이것도 좀 제가 강력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까 우리 저 하승환 대표님 네, 부천일보 하승환입니다. 기자회견문 중에서 네. 인천, 연천, 철원 정책연대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책연대를 넘어서 통합 쪽에 관한 이야기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좀 중요했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이 출마 선언문에 왜냐면 이제 연천도 있고 이제 철원도 있고 상대 진영이 또 이제 생각이 어떨지 몰라서 조금 완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정책연대라는 표현을 먼저 했는데요. 정책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를 연장하다든가, 그 다음에 철도를 더 연장한다든가, 또 이 남북의 어떤 그 거점 지역, 그러니까는 통일 배후도시, 그 다음에 뭐 통일이 뭐 너무 먼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요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먼저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좀 먼저 이렇게 정책연대를 사업과 관련돼서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한번 해보자. 산업단지나 무슨 뭐 배울단지나 인프라 시설을 먼저 같이 구축하는 건 어떻겠냐 해서 정책연대를 시도를 좀 해보고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이게 통합이 쉽진 않은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전제로 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포천, 연천, 철원이 이렇게 세 개 지자체가 한강 줄기를 서로 끼고 있으면서 공통된 관심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행정구역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단일화된
내용을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럼 경기도로 가야 되느냐, 강원도로 가야 되느냐. 예. 그건 차후에 이야기.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얘기들이 뭐 있어서. 민감한 이야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경기 분도론하고 연포청 통합론하고는 어쩌면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분도론에 대해서도 상정하신다라는 뉘앙스를 주셨습니다. 네네. 그다음 연포철 통합론에 대해서도 방금 또 찬성한다라는 네. 뉘앙스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정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걸 우선적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반된다면 상반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경기 분도로는 이제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10개 지자체에 관련된 관심을 경기 남도에서 다 이렇게 지원하거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물론 이재명 지사가 들어오면서 먼저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경기 북부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긴 했지만 실제로 경기 북부에 대한 아주 자세한 현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지역 사정은 경기 북부가 좀 여러 가지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개 지자체의 통합 문제는 그 안에서의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북부권 안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기도로 갈 거냐, 뭐 강원도로 갈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도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그건 좀 국민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허 후보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겠냐? 일단 경기 분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요. 예, 두고 그다음에 정책 연대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끌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한 번만 더 양생 듣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아까 그 경인일보 기자도 질문을 했는데 연합뉴스하고 경인일보에 따르면은 파주나 포천 지역에 그 뭐 태용호라고 주영 북한 공사 했던 사람을 여기다가 공천한다는 얘기가 다 흘러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저께잖아요. 갔다 오셨으니까 면접 네. 볼 때 뭐 그쪽에서 공관위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전략공천, 그러니까 태용호 공사뿐만 아니고 이제 전략공천 네.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 포천 지역이나 파주 지역이나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도 전략공천 얘기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뭐 그런 뉘앙스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6분이 5분이요. 저 빼고 5분이 원체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원체 훌륭하시고. 아니 제 질문은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그 허청의 후보를 포함해서 6명이 경쟁력이 없는 얘기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뭐 태용호 공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 얘기가 포천까지 이 태용호 공사 얘기가 있었던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이 아니라 다른 분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추가로 네. 한 가지만. 기자들이 관심 있어 묻는데 그쪽에서 잘라낼 이유는 없잖아요. 네. 숨기셔가지고 뭐 아니 다른 일정이 있으세요? 기자에게는 다. 자르면 잘랐지. 그러니까. 다뭐 궁금한 뭐 이렇게 거 다 급하신 다 것처럼 다 이야기해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2006년도에 그 지금 여당 전신 열린우리당 그 시의원 출마 경력이 있으셔요. 네. 근데 그 김영우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지금 지금 현 자유한국당으로 보좌관으로 합류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현재 그 후보자님의 정치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좌냐 우냐 뭐 중도냐 뭐 이런. 좌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내가 이거 한 가지만큼은 다른 후보에 대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젊은 나이였었고요, 어린 나이였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아마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진보의 가치에 젊은 나이에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그 진영 안에서 일을 하면서 이념에 치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민생을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하고서 거짓말로 또 덮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제가 진보 진영의 한계를 좀 느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영우 의원이 저에게 정치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향 발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흔쾌히 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죠. 그래서 동의해서 김영우 의원 부자를 12년간을 했습니다. 12년간 해왔죠. 가치가 좌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좌우라고 제가 딱 그거는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고 있고요. 또 보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니까 당연히 후보로 나오겠죠. 다만 그 부분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잘 못했던 실수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우리 서민들, 그 다음에 청년 세대들, 2030, 그 다음에 여성,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좀 놓치고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당에 들어가서 잘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완하고 제가 마크를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우위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딱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네. 일단은 뭐 생물학적으로 제가 지금 남은 후보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좀 비교적 좀 어리다, 젊다, 그리고 또 강력하다. 뭐 이거는 강력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추진력이 있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 이제 일을 여러 실무자들로 했기 때문에 그 인적 네트워크나 그리고 일의 말머리죠, 말머리. 요즘은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 뭐 6급, 7급, 5급, 3급 쫙 그런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런 그 관계가 설정돼 있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제가 정부 각 부처하고 또 중앙에 있는 언론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기관들하고 제가 그 부분들은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의 가장 강력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거의 다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 뭐 지금 여당 후보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공천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어차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당 후보자들이? 예, 만약에 공천이 되신다고 네네. 하면은 저 상대 후보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당 후보자들이 누구라고 한 거 아시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그래도 포천에 그 인맥도 넓고 쟁쟁한 그런 그 사회 경력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제 젊음이라고 하는 거, 젊은 팩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집권 여당 후보자들을 이길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공천이 된다면, 야당 공천이 된다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예. 아니 그냥 당연히 간단하게- 자신 있다고 얘기를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기 우리 허 대표님은 저희 옆집에 사셔요. 같은 정치하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지금 이제 상대 후보로 나오신 이철희 후보하고요, 최효일 후보는
엄청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철희 후보는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성이 4선 장군 되셔가지고 지금 또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어요. 이 최고위 후보도 지역에서 이 털을 잡고 저 사업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일구시면서 그걸 잘 지역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지금 후보로 나오셨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제가 이분들하고 경쟁해서 승리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보수를 어떻게 통합을 잘 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40대, 2040 세대하고 젊은